안녕하세요. 환경영향 평가 알아가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환경영향 평가 항목과 평가서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및 검토에 참고할 만한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 평가 항목 결정 등을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의 운영 절차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가 무엇일까요?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에 대해서는 6차 시 환경영향 평가 절차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평가법 제8조의 구성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환경영향 평가 기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은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걸까요? 8차 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환경영향 평가서는 대기, 수질 등 21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환경영향 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전략평가 대상인 116개 계획과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 126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죠. 평가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은 영향평가 입문자를 위한 것이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속 채취 사업은 산을 깎아서 흙을 채취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지형훼손이나 식생훼손, 공사에 따른 소음, 기상먼지 등에 대한 영향이 크죠. 반면에 대기환경 분야의 악취와 수환경 분야의 해양환경, 생활환경 분야의 전파장애, 일조장애 항목은 영향이 매우 작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도심지를 우회해서 산속으로 지나는 도로이고 두 번째 사진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심지를 우회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정원시설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작을 것이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정도로 소음 영향이 큽니다. 이렇듯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를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평가 협의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자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입니다. 그럼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걸까요?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의 여러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누가 뭐래도 평가 항목 선정일 것입니다. 평가 항목 선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에서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때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고 사업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한정된 시간, 인력 및 비용을 꼭 필요한 항목에 집중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항목만 평가함으로써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린 환경영향 평가 기능 중 합의 형성 기능편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평가 초기 단계에서 구성되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에 계획 수립 기관뿐 아니라 환경부, 지자체, 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사전 논의를 통해
중점 평가가 필요한 부분과 평가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제도는 언제 도입되어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세 번째 시간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2003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처음 도입되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평가 항목 및 범위 확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었으며 평가 항목 및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2009년 의무 시행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딱 한 건의 실적만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회 개최는 승인 기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실적이 저조해서 2008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었으며 평가 계획서 작성 및 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다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협의회 개최 주체는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해당 조문입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승인기관이 요청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승인기관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경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결국에는 승인기관인 산림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획수립기관이나 승인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협의기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개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면서 미루는 거겠죠. 그럼 왜 승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걸까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계획수립기관이나 승인기관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평가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설계 변경이나 예산 반영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평가 범위나 방법 등을 결정했는데 이후에 계획 수립 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서 평가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획 수립 기관이나 승인 기관에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변천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011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통합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능과 의무적으로 시행, 위원회 개최는 승인기관과 협의기관 둘 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008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죠?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심의 내용 등 들여다보면 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연역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현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구성 주체가 조금은 다른데요. 여기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해서 승인기관에게 평가 항목 등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준비서 작성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전략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그리고 별표 5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결정을 요청받은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타법에 의한 협의회와 달리 비상설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나 산지관리위원회 등은 상설기구로서 당연직 외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풀을 구성해 놓고 2년이나 또는 3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는 반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보통 매 사업마다 구성을 해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가 되고 없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 구성위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 등 결정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은 평가 항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준비서를 심의해서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 등을 결정한 후에는 결정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승인기관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에 이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지역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소음이 가장 큰 영향인자이니까 길어야 한 500m 정도 되겠지만 발전소나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경 10km까지 대상지역으로 설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 방안의 대안입니다. 최초의 사업계획 대비 사업 규모나 사업 시기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조정해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사업의 종류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21개 평가 항목에서 뺄 수도 있고 항목별로 평가 범위와 방법을 심의합니다. 항목별 평가 범위란 예를 들어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소음 항목은 사업지구 경계에서 300m 또는 500m까지, 동식물성 항목은 한 200m까지, 수질 항목은 100m까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의견 수렴 절차 생략 여부와 낚시 평가를 신청했을 때 가부를 심의하는 역할도 합니다. 심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서식으로 작성해서 제출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협의기관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환경관서 소속공무원,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산업단지, 토각시설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 유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인기관, 협의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총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은 2011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통합된 이후 법 개정을 거쳐서 추가된 유형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승인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그리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건강영향평가 분야 전문가, 해양 관련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이죠.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연영이나 해외 사례 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구 제목에 스코핑이라고 되어 있죠? 외국에서는 평가 항목 등을 선정하는 절차를 스코핑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등을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절차와 구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